지호는 기찬 씨랑 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야. 세리의 외침이 거실을 쩌렁하게 울렸다. 제인이 눈을 부릅떴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 했어요? 지호가 당황해 제인 뒤로 숨는 순간 계단 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쿵쿵 내려왔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강세리? 기찬의 저음이 거실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세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장난이었어라고 얼버무렸지만 제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보, 어떻게 지호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면 어떡하냐고 했잖아요. 기찬의 시선이 세리를 꿰뚫었고 세리의 미소 뒤로 분노가 비집고 올라왔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세리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훨씬 짙은 다시 칼을 갈기 시작한 여자의 도끼가 번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거짓과 집착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강타하자 세리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아들이라서 내 아들이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지호는 내 아들이기도 해. 그런데 왜 제인이 앞에서 네 아들이라고 우겨?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기찬의 이마엔 굵은 핏줄이 서 있었고 세리의 입꼬리엔 비웃음이 번졌다. 기찬 씨 아직도 몰라. 강재인, 그년 기억상실증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에 기찬의 눈빛이 스쳤다. 또 그 얘기야? 사실이니까 하는 말이지. 당신은 지금 강재인을 믿고 날 의심하지만 그 믿음이 언젠간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기찬은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다. 그만해, 세리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치가 떨린다. 기찬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 사람이 나 대신 칼을 맞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세리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표정을 감췄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이 꾸민 자작극 속으로 제인이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었다. 그 순간을 떠올린 세리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칼끝이 번쩍일 때 제인이 몸을 던졌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기찬은 이유 모를 서늘함을 느꼈다. 기찬이 손가락으로 거실 테이블을 탁 치며 세리를 불러세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목소리는 화를 억누른 채 깊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다. 세리는 황당하다는 듯 눈을 치켜떴다. 나? 왜 내가 나가? 이 집은 내 집이고 지호도 내가 키워온 아인데.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내가 흔들어 놓은 거야. 기찬의 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잠시 말을 끄는 그는 세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정신병원으로 다시 가고 싶어. 그 한마디에 세리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숨이 막히는 듯 잠시 시선을 피하던 그녀는 억눌린 웃음을 지으며 기찬을 똑바로 노려봤다. 좋아, 짐 싸러 갈게. 하지만 당신 강재인한테 속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기찬이 팔짱을 끼며 묵묵히 바라봤다. 세리는 발걸음을 돌리면서도 눈빛만은 거실 한가운데 남겨둔 듯 매섭게 빛났다. 계단을 오르던 세리는 속으로 씹듯 중얼거렸다. 그래, 날 내쫓을 수 있다고. 두고 봐. 이 집도 지호도 결국 다 내 손에 돌아올 거야.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엔 은근한 불씨가 살아났다. 발걸음은 느렸고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머릿속에 또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 그 그림 속에서 세리는 이미 다시 거실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과 전혀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울던 지호가 간신히 잠이 들었다. 요동을 치는 지호의 숨소리에 제인은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 작은 숨결이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걸 확인하고서야 제인은 긴장을 조금 풀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먹먹한 돌덩이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기찬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제인과 지호를 번갈아 바라보던 기찬은 낮게 물었다. 많이 놀라고 당황했지? 제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지호가 빨리 잊었으면 좋겠어요. 기찬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한숨을 내쉬었다. 세리는 아무래도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호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 말에 제인의 어깨가 조금 풀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세리의 눈빛을 이미 여러 번 봐온 제인은 그 여자가 순순히 물러설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거실. 짐을 싸서 나온 세리가 현관 앞에 섰다. 가방끈을 양손으로 꽉 움켜쥔 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천천히 들었다. 입술 끝이 서서히 말려 올라갔다. 반드시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속삭임은 작았지만 살얼음 같은 서늘함이 실려 있었다. 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집안 공기가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제인과 지호가 있는 방까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루이비 저가 자제 사건은 하루 만에 강미란의 책임으로 결론났다. 사내 게시판에는 상무 해임한 소식이 돌았고 임원회의 날짜가 잡혔다. 강미란은 마지막 남은 한 사람, DH홀딩스 정호성을 찾아갔다. 오성 씨,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기찬이가 날 끌어내리려고 판을 짠 거예요. 정호성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알아. 하지만 우리 얘기는 거기서 끝났어. 강승우가 내 아들이라는 걸 숨긴 순간부터. 그 말에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잘못했어. 하지만 승우를 지키려면 당신 곁에 둘 순 없었어. 정호성의 시선이 흔들렸다.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고 내가 YL그룹 싸움에 뛰어들 순 없어. 그건 내 전쟁이지 내 전쟁이 아니야. 아니 당신 전쟁이기도 해. 그 아이 승우가 당신 피라고. 짧고 날카로운 말이 공기를 갈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열린 YL그룹 임원회의에서 정호성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강미란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미란은 그 순간 그의 시선을 곧장 받아냈다. 눈빛 속엔 단념과 배신, 그리고 아주 얇은 미련이 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미란은 홀로 빈 사무실에 앉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금은 잠시 기다릴 때니까 조금 내려놓고 기다려. 정호성이었다. 강미란은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 한 줄이 기다리면 무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지금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냉정한 선언이기도 했다. 그녀의 눈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 기다림이 끝날 때 그 빚은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임원회의가 막 끝난 직후 무거운 공기가 채가 시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강미란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강재인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제인아, 오늘 회의 들었니? 전부 날 몰아세우더구나. 한마디 변명도 못하게. 제인은 천천히 시선을 들더니 얇게 미소를 그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어떠세요? 그 말에 미란의 표정이 굳었다. 언젠가 내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네. 제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단호히 답했다. 가족에게 당하는 건 100배, 아니 1000배쯤 더 아픈 법이죠. 그래서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미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졌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았다. 넌 아직도 날 그렇게만 보는구나. 제인은 대답 대신 서류를 덮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 냉정한 태도가 말보다 더 큰 거절이었다. 결국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복도 한쪽 기둥 뒤에서 누군가 움직였다. 강승우였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들은 듯 눈빛에 놀람과 불안을 담고 있었다. 조심스레 걸어 들어온 승우는 제인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누나, 지금 무슨 일 벌이고 있는 거야? 고모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제인은 짧게 시선을 마주쳤다가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서류를 다시 펼쳤다. 대답 대신 남긴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기억살실 연기하는 중 인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고모한테는. 제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묵직하게 박혔다. 승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왜? 고모가 알면 안 돼? 어차피 우리 편이면 같이 움직이는 게 낫잖아. 제인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승우야, 고모는 지금 내 편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말끝이 살짝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달라질 수도 있어.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승우가 코웃음을 쳤다. 누나, 고모가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아? 그 사람 자기 이익 아니면 절대 안 움직여. 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서 내가 입 다물어야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자기 살겠다고 우리 다 팔아버릴 사람이거든. 내가 고모한테 흘리는 순간 끝이야. 승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지금은 버리겠다는 거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버리는 건 쉬워.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건 힘들어. 난 그 힘든 걸 해볼 거야. YL그룹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하니까. 그 단호한 어조의 승우는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했다. 누나 말대로라면 내가 고모 편을 드는 순간 진짜 끝이겠구나. 그 생각을 안고 방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무겁고 느려졌다. 김도윤은 팔짱을 낀 채 제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언제까지 그 연기 계속할 거예요? 이제 들킬지도 몰라요. 제인은 짧게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피했다.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나가면 안 돼요. 그 집에서 아직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위험해지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김도윤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오늘 들었어요. 며칠 전에 어머님이 회장실에 불쑥 찾아가셨다면서요? 제인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황기찬이 엄마 치매 눈치챈 것 같아요. 김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럼 더 빨리 나와야죠. 세리도 제인 씨 어머니 병 이미 아는 눈치였어요. 제인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서 서두를 거예요. 근데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집안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비밀 장소가 있어요. 김도윤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래서 강세리 집에서 내보냈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세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제인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 말을 잘랐다. 그래서 도윤 씨가 우리 엄마 좀 지켜봐줘요. 김도윤은 잠시 제인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낮게 물었다. 알겠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요. 제인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강세리는 소파에 깊게 파묻혀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고민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어떻게 하면 강재인이 연기하고 있다는 걸 기찬 씨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 표정엔 초조함보다 교활한 계산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최자영 그 여자 치매잖아.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며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다. 그 병을 이용하면 강재인의 가면을 벗겨낼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곧 가방을 챙긴 그녀는 차키를 돌렸다. 목표는 단 하나 최자영을 찾아내는 것. 강세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습관처럼 발걸음을 옮기는 곳, 정윤이가 운영하는 치킨집. 거기서라면 경계심 없이 다가올 것이 분명했다. 저녁 무렵 치킨집 간판 아래에서 최자영의 모습이 보였다. 문 앞에서 잠시 주저하던 그 순간 강세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갔다. 살짝 놀란 최자영이. 누구세요? 엄마, 나야 제인이. 최자영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서서히 풀리며 미소가 번졌다. 그래, 제인이구나. 그 짧은 대답에 강세리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 여긴 시끄러워요. 우리 집으로 가요. 손을 꼭 잡아 이끄는 강세리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강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최자영을 안으로 이끌었다. 엄마, 이제 여기서 같이 살 거예요. 우리 이사 왔잖아요. 태연하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1%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사 왔다고? 최자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쪽을 가리켰다. 응. 새 집이니까 아직 낯설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좀 해주세요. 그 말은 다정한 부탁처럼 들렸지만 뉘앙스 속엔 자연스럽게 명령이 스며 있었다. 최자영이 주방으로 향하자 강세리는 곧장 눈에 띄는 곳에 있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놀림은 빠르고 익숙했다. 모든 기록을 초기화하고 연락처에는 단 하나 자신의 번호만 저장했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다. 엄마, 앞으로 전화 오면 제인이라고 뜰 때만 받으세요. 다른 번호는 절대 받지 마세요. 왜? 여긴 아직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른 전화 받으면 우리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최자영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럼 나 혼자 나가면 안 되겠네? 강세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절대 혼자 나가지 마세요. 약속. 잠시 후 강세리는 코트를 걸치며 문 앞에 섰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응, 제인아.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 홀로 남은 최자영은 소파에 앉아 얌전히 기다렸다. 그 표정에는 의심보다 순수한 믿음만이 가득했다. 강세리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사라진 최자영을 찾아 나서는 강제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